아이가 막 별것도 아닌 일에 울고 그럴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 조금 부서졌다고 울고, 옷 태그가 간지럽다고 갑자기 막 어린이집 안 간다 그러고, 불안한 상황이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갑자기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을 입에 갑자기 갖다 대거나 입에 있는 이 거스름이를 다 뜯어가지고 피를 낸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옷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손톱 가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민함을 좀 고쳐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예민함을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SNS나 육아 서적 같은 거 보면요, 훈육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훈육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예민한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민함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 바로 자기 조절력인데요. 자기 조절을 도와주는 정말 쉽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예민한 아이 키우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그죠? 어머님들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키우고 있거든요. 타고난 예민함은 사실 많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이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피부에 느껴지는 이 촉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감정 변화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이건 단순히 예민하다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나 통찰력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감각 때문에 일상생활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압도당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힘든 거고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감각들이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예민함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훈육이나 뭐 지시로 바꿀 수 있었을 거면 진작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아이가 감각을 인지하고 조절하고 나아가서 이 예민함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몸의 안정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제가 왜 몸의 안정이라고 말했을까요? 아이의 조절력은 감각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조절할 수 있는 이 자기 조절력은 뇌의 전두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전두엽은 뇌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작동하려면 이 몸이 정말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유감각이에요. 고유감각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는 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 자기조절력에 가장 밀접한 도움을 주는 것이 고유감각이에요. 예민하거나 막 흥분된 상태의 아이들한테 유용하고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고유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신체를 통해서 정서를 안정시켜 줄 수도 있어요. 이 감각이 부족하면요, 아이는 내 몸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거예요. 손톱을 물어뜯고요, 손가락을 입에 넣고 입술에 내리는 거스름이를 뗀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또 자기 몸을 인식하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몸을 움직여서 되게 우리가 볼 때는 산만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되게 충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조절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저와 만나는 아이들에게 되게 고유감각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냥 정말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 진짜 여러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만 추천드릴 테니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쉽고 당기는 맛있는 간식 시간입니다. 딱딱하거나 이 질긴 음식이 고유 감각에 아주 좋습니다. 깍두기, 오이, 견과류, 젤리 같은 되게 딱딱하고 되게 질긴 걸 쉽게 해주시거나, 뽀로로 음료수 뚜껑 아시죠? 그런 걸로 물을 마시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빨대로, 컵이 아니라 그냥 빨대로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 입 주변에 고유 감각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고유 감각을 되게 자극시켜주기 좋은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육포예요. 육포.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입맛이 까다로운데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는 육포가 있어요. 그것들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두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는 놀이입니다. 아이방을 청소하거나 뭐 정리할 때 무거운 물건이나 장난감 상자 같은 거 무겁죠. 그런 거 아이들한테 직접 옮겨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물건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근육과 관절의 압력이 가해져서 고유감각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집 앞에 택배가 오잖아요.
저는 그 택배를 무거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아이들한테 같이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무거운 택배를 들면서 근육과 관절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거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할 수 있는 거. 요즘 제가 가끔 초등학생들 학교 시간에 거리를 가보면요, 엄마들이 그렇게 아이의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기 가방은 자기가 들게 해주셔요. 선생님, 애들 무거운 거 들면 키 안 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하중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더 줍니다. 체중의 10에서 15% 이하의 하중은 아동의 근골격계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 가방에 있죠. 텀블러 500ml에 물 가득 넣고 책 2권 정도 넣어서 아이들 먹이 해도 아이의 성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 하원길, 등 하교길에 아이가 직접 가방을 매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활기찬 몸놀이, 또 거친 놀이입니다. 러프 플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내나 야외에서 구르고 뛰고 점프하고 매달리고 이런 활동을 자주 해주세요. 특히 아빠랑 하는 그런 몸놀이가 되게 좋아요. 간지럼 태우고 씨름하고 번쩍 들어 올리고 아니면 아빠 팔에 뭐 매달리기 이런 것들 되게 좋겠죠. 근데 저희 집처럼 아빠가 되게 늦게 들어오는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 둘 데리고 매일 바깥놀이를 하고요. 바깥놀이를 못하는 날도 솔직히 있어요.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고유 감각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에 따뜻하게 포옹해주기, 또 지압해주기인데요. 잠들기 전에 아이를 꽉 안아주거나 등이나 팔다리를 부드럽지만 되게 지그시 약간의 압력을 주어서 꾹꾹 눌러주는 게 아이의 고유 감각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서 수면의 질이 더 올라가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보온 주머니, 극세사 담요를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첫째는요, 졸리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긴장되거나 뭐 불안한 이런 상황일 때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이 손톱 밑에 나는 이 거스름이들을 뜯어가지고 항상 피가 나고 손만 보면 되게 제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마다 제가 이 극세사 담요랑 보온 주머니를 항상 줬어요. 이거 담요 덮고 보온 주머니 이렇게 안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는 거는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자기 조절 전략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었더니 되게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경험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손톱 물어뜯는 거 계속 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체 조절 전략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보온 주머니와 극세사 담요였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고유 감각을 채워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과 이 뭐 보온 주머니, 핫팩, 그리고 마사지 이런 것들을 진짜 정말 꾸준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손톱 길어난 것 좀 보세요. 아이에게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아이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원길에 엄마 나 이제 손톱 안 물어뜯잖아,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의 예민함은 결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민함은 아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거고 남들보다 세상을 더 깊고 풍부하게 느끼게 해주는 정말 멋진 기질이에요. 남들보다 더 섬세한 거죠.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요. 깊이 공감하고 남다른 관찰력을 발휘하는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예민함 속에 감춰진 빛나는 강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민함을 고치려 하지 말고 강점으로 바꿔주자고요. 고유 감각을 채워서 몸을 안정시켜주고 아이의 감각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 아이는 자신의 타고난 예민함을 숨기지 않고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이자 강점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아이로 성장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잘 노는 그날까지.